최근에 전 세계에서의 노화의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노화가 진짜일까? 누구나 다 노화가 일어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겁니다. 심지어 노화를 질병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노화를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항산화 같은 것들 개념들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아주 복잡합니다. 노화를 질병으로 할 때 이걸 치료할 때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만들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의 노화가 치료가 되면서 훨씬 덜 늙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한의사이기도 하고 방송도 나가고요. 그리고 강연도 하고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진료의실에서는 치료로 건강을 책임지고 강의나 인플루언서로서는 사회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사 박용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뇌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나중에 인생을 크게 봤을 때요. 그리고 공부를 하거나 뇌 건강을 위하거나 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꼭 하도록 해주세요.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한데 뇌는 구성을 한 게 단백질일 거고 이 뇌를 보호하는 게 지방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빨리 섭취하는 게 당분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먹었을 때 당에 해당한 에너지를 뇌가 빨리 먼저 낚아챕니다. 그래서 우리 온몸 전체의 혈액순환의 20%를 뇌가 다 먹는데요. 20%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걸 뇌가 먹어 들어가는데 당분을 뇌가 쫙 먹는다면 이 당분들을 먹어서 가동을 먼저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뇌 속에 있는 세포들을 교류를 하게 만드는 거, 뇌 신호를 서로 전달해 주는 것들은 미네랄들이에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는 아침 식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아침 식사에 탄수화물을 곁들이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고 했을 때 탄수화물은요, 나쁜 탄수화물, 디저트 같은 것들 많이 먹는 거예요. 걔네들을 줄여주시면 되는데 요즘 그 저탄수화물을 자꾸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저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적게 먹을 뿐이에요. 옛날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였는데 적게 먹는 정도인데 옛날에 먹는 탄수화물 양이 밥으로 치면 우리 아버지 시대 기억나시나요? 고봉밥을 이렇게 먹었어요. A4지 한 장 정도의 크기의 도시락을 90%가 밥을 채웠거든요. 그게 많이 먹는 거였어요. 그거를 하루에 3끼가 아니라 보통 4, 5끼를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밥 공기 먹잖아요. 그건 3개 정도는 하루에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2끼 정도, 2공기 정도를 먹는 게 저탄수화물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요즘 안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세 번째는 여기에다가 미네랄이 많은 게 뭐겠어요? 채식이거든요. 그래서 채식을 좀 많이 하시라. 그리고 채식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흰색, 검은색에 뿌리줄기, 임열매, 두부, 해초, 견과류, 버섯처럼 종류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들마다 미네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가 빠지게 되면 뇌에서 교류하는 뇌세포들이 뭔가 하나 가닥이 끊어져요. 그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초조, 불안, 긴장해진다거나 그때 중에 하나가 뭔가 떨리는 증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마그네슘을 하나 먹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그네슘 하나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하나가 생기면 그 다음 미네랄들도 끊어져 나갑니다. 그것을 보충해주는 게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세포를 좋아지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두 번째, 탄수화물을 평소에 적절하게 챙겨 드시고 세 번째는 채식을 골고루 하라. 이렇게 식습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를 망치는 식습관 중에서는요, 뇌를 구성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단백질이죠. 질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질이 나쁜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분들, 육식을 지나치게 먹는 것도요, 물론 그건 질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육식만 먹게 되면 질이 조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단백질 종류는 해산물들, 생선들도 많거든요. 해산물은 멍게, 해삼 같은 아주 1차적인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어나 낙지처럼 조금 더, 그 다음에 생선 중에서도 장어라든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 같은 종류의 생선들도 있고요. 육식에서도 오리고기나 여러 가지 염소고기나 다른 종류의 고기들도 많아요. 단백질들을 다양하게 해주시고 이 단백질 중에서도 채식 단백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뿌리에도 많고요, 씨앗에도 많고요. 화분을 많이 놓치시던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꽃가루에서 벌들이 수집한 화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단백질이거든요. 채식 단백질. 콩으로 만든 두부도 좋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흡수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질 좋은 단백질을 조금 더 챙겨 드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뇌를 구성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지방이 이렇게 좋은 게 들어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영양제로 먹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질 좋은 지방인 올리브유, 좋은 들기름 이런 애들을 풍부하게 잘 섭취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아서 저는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추천을 많이 생으로 먹기를 드리고요. 질 나쁜 지방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트랜스 지방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튀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지방을 자꾸 섭취하시는데 질 좋은 지방을 꼭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분이죠. 저탄수화물을 자꾸 드시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조금 적절하게 먹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질이 나쁜 탄단지를 먹지 말고요. 질 좋은 탄단지로, 탄수화물이라고 한다면 질 좋은 게 그냥 우리가 먹는 밥, 그냥 면 음식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드시면 됩니다. 나쁜 그 디저트류의 당분을 먹지 말자는 뜻이고요. 그래서 질 나쁜 탄단지를 피하고 질 좋은 탄단지를 먹자. 이것이 첫 번째 좋은 식습관이고 망치지 않는 식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식습관을 많이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아주 중요한 또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첫 번째는 운동을 하는 거고요. 운동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밥을 우리 굶으면 짜증나지 않나요? 힘들잖아요. 운동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근데 내 건강을 위하거나 우리 중년 건강을 위해서라면 운동이 너무너무 꼭 필수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여줘야 돼요. 운동을 통해서 몸의 신체의 활동량을 높여주셔야 몸의 신진대사가 바로 일어나고 뇌의 혈액순환이 되고요.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 뇌 쪽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산소 공급이 잘 된다는 뜻은 심혈관계의 이 펌프질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혈관계를 위해서 꼭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유산소 운동만 하신다면 일주일에 4회 20에서 30분 정도만 가볍게 조깅하는 정도로만으로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해주시고, 두 번째는 수면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수면이 정말 부족하다는 통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고 열심히 놀기도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는 시간을 없애면서까지 공부를 하고, 자는 시간을 없애면서까지 자기 개발을 하고, 자는 시간을 아끼면서 밤새 놀고, 이런 것들을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수면 시간을 하루에 8시간 정도를 가급적 채워주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수면이 뇌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잠을 적게 자면 적게 자고, 혹은 잠을 못 자면, 요즘 불면증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못 자게 되면 될수록 뇌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뇌를 활동을 올바르게 만들고요. 뇌를 쉬게 해주는 그 시간이, 뇌를 해독하는 시간이 수면 시간이기 때문에 뇌 건강과 우리 몸의 신체 밸런스를 위해서라면 수면 시간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1시간은 어떻게든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을 통해서 대부분 운동을 하거나, 만약에 점심 약속이 있어서 운동을 못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혹은 퇴근하고 운동할 시간을 확보를 먼저 하고요. 그래서 하루의 일상 중에서 운동할 시간을 먼저 딱 정해놔야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못한다면 나를 회복할 수 있는 힘든 운동이 아니라도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20-30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잠은 12시 전에는 꼭 자려고 하고요. 그래서 잠을 한 7시간 반 정도를 항상 확보를 하고 낮잠을 가급적 20분을 자려고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식습관도 배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호흡을 배우지 않는 게 저는 건강에서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호흡을 깊게 하면서 나의 집중력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명상이라는 기법으로 요즘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상의 단계는 굉장히 깊은 단계가 있어서 그런 깊은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굳이 안 드리다 하더라도 그 전에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뇌의 집중도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해 볼 때에도 마음의 안정 정도까지만 얘기하더라도 호흡을 잘 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깊이 하잖아요. 장 건강도 좋아져요. 왜냐하면 호흡을 깊이 한다는 게 호흡은 코로 쉬는 걸까요? 속에서 횡격막이 쉬게 만드는 걸까요? 코로 들이쉬니까 얘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횡격막이 넓어지고 몸이 커지니까 숨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횡격막을 더 깊이까지 내리게 되면 숨이 더 깊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복식 호흡이 이루어지거든요. 복식 호흡이 이루어지면 장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기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돼서 장기들이 안쪽에서 우리가 운동을 해서 일으키는 장의 운동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는 운동은 정말 깊은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운동도 할 수 있게 되고요. 호흡이 깊어지게 되니까 산소가 더 많이, 더 깊이, 더 멀리까지, 말초 깊은 콧구까지 전달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산소가 많이 필요한 뇌까지 호흡이 잘 되게 되니까 뇌가 더 안정이 이루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마음도 더 조절이 되고 자율신경이 조절이 되니까 몸의 다른 여러 가지 불안, 긴장, 초조도 없어지고 스트레스성 질환이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대부분의 증상 중에서 스트레스성 혹은 긴장성 질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스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가지는 이점이 꼭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몸도 좋아지게 되는
그런 길 중에 하나가 호흡법이니까 호흡법을 조금 배울 수 있으면, 익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의 노화의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노화가 진짜일까? 누구나 다 노화가 일어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겁니다. 심지어 노화를 질병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노화를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질병이라는 것은 고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노화를 고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을 하고 치료를 하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항산화 같은 것들,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영양제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물론 그 안에서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이 항산화의 주축을 이루는 게 약초들이에요. 근데 약초만큼을 여러분들이 다 못 드신다면, 대부분 요즘 나오는 항산화제들이 비타민, 미네랄 종류의 여러분들이 드시는 항산화제들 있잖아요. 영양제들. 그런 것들 대부분 다 약초에서 추출한 거라서 한약을 먹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한약을 전 세계 사람들은, 서양들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추출해서 먹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영양제로 지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산화제를 접하는 것도 좋고요. 항산화제를 접하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저는 채식을 골고루 많이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채식에 있는 미네랄, 비타민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그런 항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물론 항노화, 그리고 노화를 질병으로 할 때, 이걸 치료할 때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운동, 수면,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곳에만 먹는 것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만 퍼즐러 자는 게 아니라 운동만 너무 심하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몸을 노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내가 잘 먹는 거, 운동을 잘하는 거, 스트레스 관리하고 잘 자는 거,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만들어 주게 되면 여러분들의 노화가 치료가 되면서 훨씬 덜 늙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